증상은 39도 내외의 고열과 소화된 검은 피를 자주 토하고 설사는 죽기 직전에는 붉은 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코피를 흘리고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하고 불과 3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세세한 이 증상을 몰랐어요. 그냥 에볼라라는 걸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그래서 콩고 정부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환자의 몸에서 시료를 이제 채취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단이 이 안부코 병원 현장 조사를 하던 중에 폭발적 확산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폭발적인 원인이요? 네. 손을 안 씻었다? 손을 안 씻었다.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그 원인이 너무나 슬프게도 주사기였습니다. 주사기. 썼던 걸로 찌르는 그렇죠. 거. 바로 그겁니다. 당시 병원에는 주사기가 5개밖에 없었어요. 이 주사기 5개로 매일 300명에서 600명의 환자들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사기를 돌려 쓴 것도 모자라서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너무 급지. 최소한 불을 붙여가지고 소독을 하는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급속도로 감염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1976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 당시 318명이 감염됐는데 그중에 무려 28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넘죠. 근데 이렇게 콩고에서 빠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사이에 근데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단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또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수단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는 수단의 은자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심한 열, 가슴, 통증, 두통을 호소하더니 또 피 흘리고 입과 코에서 대량의 혈액을 흘리기 시작한 다음에 에볼라네. 숨진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후에 콩고와 수단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과거에 없던,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바이러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병 직전에 에볼라강 유역을 여행한 것을 착안해서 그 사람 둘 다 에볼라강 주변을 강 이름이에요, 에볼라가? 에볼라강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 나왔던 그 콩고의 과거 이름이었던 자이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에볼라 자이르. 그다음에 두 번째 수단에서 걸렸던 사람은 에볼라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에볼라도 인수공통 감염병이니까 동물한테서 전파가 됐다는 건데 어떤 동물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그러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대체 어떤 동물한테서 넘어온 걸까요? 물고기 종류 같아요. 물고기는 아닙니다. 강에 서식하는 동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수달 뭐 이런 거. 그냥 최근에 조금 관심을 많이 끌었던 동물일 것 같아요. 혹시 예. 아마 박쥐 정답입니다.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박쥐가 있었어요? 강에? 그 강 주변에 뭐 밀림이 나무, 막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 위에도 예, 나무들이 박쥐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에 과일 박쥐, 과일. 영어로 프루트백. 진짜 박쥐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서 박쥐한테서 과일 향이 난대요. 또 박쥐예요? 아니 이거 무슨 반려동물 같아, 저건. 근데 얼굴이 개나 여우랑 비슷하다고 해서 날여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과일 박쥐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나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얼마 전에 동생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실제로 먹는데요. 근데 이게 큰 도시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시골이나 마을에서 주로 즐겨 먹는다고 해요. Non arrêtez la cigarette. C'est que lui, là, n'a pas.
이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과일 박쥐가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고 이들의 몸에서 바이러스가 실제로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쟤네가 참 희한한 게 지들은 바이러스 안 없는데 어우, 굉장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쥐에 대해서. 한때 팠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배트맨? 배트맨 때문에 박쥐를 여러 번 팠었어요. 박쥐 같은 놈 하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개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박쥐는 포유류죠. 포유류고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이더라고요. 1,200종.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 확인해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렇게 많다고 박쥐가? 너무 무섭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박쥐 중에 하나인 황금볕 과일박쥐라고 합니다. 너무 커. 뭐였지? 뭐 아니, 왜 옆에 2.7m 맞아요. 너무 커. 오 이거 진짜 사람을 잡아요. 네, 진짜. 이런 박쥐도 있고. 우와. 진짜 크죠. 드라큘라. 우와. 진짜 크죠. 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그냥. 이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심장마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도망가죠. 와, 지금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큰 박쥐 말고 작은 박쥐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진짜 조그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로 등재된 뒤형벌 박쥐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진 보신 것처럼 코가 이제 잘 튀어나와 있는 것도 예, 있고. 코가 튀어나왔죠. 돼지코 모양이라서 키티 돼지코 박쥐라고도 불려요. 키티. 그러니까 쟤네가 바이러스만 안 갖고 있으면 참 인간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인데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해충. 모기 네.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널리 이런 널리 전파.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보면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죠. 코로나. 2002년도 사스, 다음에 2015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그리고 2019년도 연말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문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완치 회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9.6% 가까이 나고 10% 나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죠, 치사율이. 네. 이거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사스는? 이것도 주로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사스의 놀라운 전파력은 사스가 첫 발생 후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더욱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30일에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그 조우 주어펑이라는 그 인물이 70명을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죠. 조우 주어펑이라는 이 사람의 주치의였던 리우라는 사람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 가서 그 묵었던 호텔에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변기에다가 막 토하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런 공조 시스템에 그 호텔에 묵었던 23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그냥 각국에 그냥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WHO의 이러한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 카를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감염병이 출현한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WHO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행하게도 감염이 돼서 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또 동물, 이번엔 무슨 동물? 돼지? 호주 동물보건연구소가 사스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라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네.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거 같아요. 침.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부터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박쥐 장난 아닌데? 와. 그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 19입니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0일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싸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싸 바이러스? 처음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코브2 이것이 코비드 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싸열이 1등으로. 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싸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아 마을 이름이에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진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이볼라, 뭐 코로나보다 더 약간 두려워하는 병은 바로 이 라싸 피바예요. 그래서 이런 라싸 바이러스는 그 라싸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싸열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싸열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싸열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근데 이게 코로나처럼 전파가 되면 저는 코로나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안 치사율이 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증상이기 때문에 안 돼.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나 이제 그래서 점점 면역력 약해지고 있어. 매년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보고 있어.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예.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서울 바이러스. 맞습니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이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쥐에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콰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저술가가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 남긴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앞으로 코비드-19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인데 저도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